그날 국회는 조용하지 않았다. 수많은 방송 카메라가 몰려 있었고 정치인들은 국가안보강화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마지막 표결에 들어갔다. 제목만 보면 대단히 애국적인 법안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법의 진짜 내용은 달랐다. 국가의 방향에 반하는 발언을 한 자, 또는 외국에 대한 비판으로 외교적 혼란을 야기한 자는 처벌한다. 그 말은 곧 생각을 말하는 자유의 종말을 의미했다. 뉴스는 온통 안보 강화, 국가 단결이라는 문구로 도배되었다. 정부는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리의 청년들은 달랐다. SNS에는 이건 검열이 아니라 통제다라는 글이 퍼졌고 젊은이들은 광장에 모여 손팻말을 들었다. 우린 범죄자가 아니다. 생각할 자유를 달라. 그러나 다음날 새벽 그들을 체포하는 영상이 뉴스에 떴다. 경찰은 국가질서 교란 혐의라며 대학생 수십 명을 연행했다. 그중엔 단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걱정된다고 말했던 청년도 있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눴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이제는 외국 비난 발언으로 분류되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준호였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경제학을 공부하며 졸업 후 해외에서 스타트업을 해보겠다는 꿈을 꾸던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국가모욕죄 피의자로 바뀌었다. 조사실의 형사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중국을 비난한 이유가 뭔가? 그냥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이에요. 우리나라 산업이 너무 의존하는 게 걱정돼서. 형사는 웃었다. 그게 바로 문제야. 걱정이란 건 불만의 다른 말이지. 그는 결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의 방향에 맞서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그 소식은 젊은 세대에게 공포처럼 퍼졌다. 누군가는 SNS 계정을 지웠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거리에는 CCTV가 늘어났고 학교에서는 국가 비판 금지 서약서가 배포되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대학 캠퍼스의 게시판에 낙서가 남겨졌다. 생각이 죄가 된 나라. 하루 뒤 그 낙서를 쓴 학생이 체포되었다. 이유는 불법 선전물 작성. 언론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아니, 침묵만 했다. 기자들은 보도 지침을 어기면 바로 해고되었다. 외신 기자들도 쫓겨났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방향이 어딘지도 모른 채 준호가 감옥에 갇힌 지 1년이 지났을 때 그의 부모는 면회를 갔다. 철창 너머 아들은 수척해 있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게 뭐야? 그 질문에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은 이 나라의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이었다. 한편 정부는 더 큰 변화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사상안전국을 신설했고 그곳에서는 국민의 온라인 발언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AI가 자동 분석해 위험 발언을 탐지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디지털 감옥이라 불렀다. 대학생들은 이제 공부 대신 침묵을 배웠다. 친구끼리도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토론 동아리는 모두 해산되었다. 어느 날 한 철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정부는 완벽해진다. 그 말도 곧 징계 사유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정부는 대규모 방송을 통해 대통령의 연설을 내보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의 불순한 사상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꺼버렸다. 그러나 방송은 꺼도 감시는 꺼지지 않았다. 밤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중국을 욕하면 잡혀간대. 이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 진짜 감옥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감옥이야. 세월이 흘러 그 법은 청년사상안정법이라 불리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가장 불안한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준호가 출소한 날 그는 세상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느꼈다. 카페에선 음악 대신 정부 홍보 영상이 나왔고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알던 조선이 아니야.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 생각은 죄가 아니다. 몇 시간 뒤 그의 계정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문장을 캡처했고 프린트에 골목의 벽에 붙였다. 새벽바람에 종이가 펄럭였다. 경찰이 그것을 떼어내도 다음 날이면 또 다른 곳에 붙어 있었다. 그렇게 작은 문장이 도시를 덮었다. 생각은 죄가 아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조금씩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미약했지만 어느 날엔가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왜냐하면 말을 금지한 나라가 결국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기 때문이었다.